안녕하세요. 유현정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또래교사랑 멘토멘티 수업 활동 말고도 수학 시간에 활용하기에 좋은 모둠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또래교사를 소개해드린 영상에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또래교사 활동이 저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모둠 활동 모습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또래교사를 하려면 일단 개별적으로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개별학습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 가르쳐주는 것뿐만이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래교사가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가르쳐주다 보면 이게 모둠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현장에서 제일 적용하기에 좋은 활동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배움 중심 수업에 걸맞는 활동이 또래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의 이유가 좀 들어가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뒤쪽에서 설명을 하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역할이 부여되는 그런 모둠 활동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명은 설명이, 기록이, 수정이, 발표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둠을 구성을 하면 너희 4명의 역할을 정해라 라고 하고, 그 역할들의 각자의 위치가 뭐냐면, 설명이는 학생들이 보통 수학 풀이를 친구한테 설명해 줄 때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기보다는 봐봐 이러면서 그냥 주로 쓰기만 하고 설명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했던 활동인데, 설명이는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할 때 펜을 쓸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명이는 모든 친구한테 본인이 설명해야 되는 개념 혹은 그런 설명해줘야 하는 문제풀이를 펜을 쓰지 않고 오로지 말로써만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럼 기록의 역할이 뭘까요? 이름 그대로 그 설명을 듣고 모둠 활동지 혹은 모둠 칠판이라고 요새 자석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조그만 거 모둠별로 놓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곳에 설명을 쓰는 거죠. 근데 말로 막 우다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서술형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런 문제풀이를 풀듯이 풀이 과정을 기록이가 적습니다. 설명의 설명을 듣고 기록이가 풀이를 적는 거죠. 그럼 이걸 적고 나서 수정이의 역할은 뭐냐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으면 수정이의 역할이 없겠지만, 그러면 틀린 그것을 보고 수정이가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발표가 나와서 혹은 그 모든 칠판을 들고 발표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약간의 게임 형태예요. 고1로 치면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혹은 뭐 삼각함수 그래프 이동, 보통 이제 그래프의 일반형 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건 역할이 따로 없고 그냥 1번,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1번 친구가 잘려져 있는 활동지에 우리가 그려야 하는 그래프의 식을 씁니다. 당연히 식을 쓸 때는 그 그래프가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하고 삼각함수라면은 주기의 변화도 있는 이런 식을 써야 된다는 조건을 두고 그걸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적은 쪽지는 연모둠에 보내줘요. 그 연모둠에서는 그 전모둠에서 온 그 식 문제를 받고, 문제 낸 친구 말고 2번, 3번 친구가 그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2번, 3번이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때 다른 친구 4번이 이 식을 보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그래프 그린 걸 보고 마지막 모둠에서 아직 식도 안 썼고 그래프도 안 그린 마지막 친구가 얘네가 그린 그 전모둠이 준 문제가 뭐였는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면 뭐 스티커를 준다던가 도장을 주는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일단은 친구들한테 암기할 시간을 약간 주고 나서요. 각 조에 1번이라고 칭하는 한 명을 지칭해서 각 모둠의 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연모둠으로 갑니다. 플러스 1모둠, 뭐 마이너스 1모둠에서 연모둠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이 이동한 곳에서
A 모둠이 있고 B 모둠이 있으면 A 모둠이 B 모둠으로 한 명이 갔잖아요. 그럼 B 모둠에 있는 나머지 친구가 A 모둠한테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문제를 내서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문제니까 뭐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 뭔지 맞추는 거나 아니면 이걸 응용한 이런 문제를 내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내면 이동한 친구가 맞추면 이동한 친구한테 스티커를 주시고 못 맞추면 문제를 낸 친구한테 스티커를 주고 그 모둠이 6개면 6개를 다 도는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스티커가 그 조의 점수가 되고 이거는 뭐 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열심히 했다라든지 많이 외웠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면 되는 활동입니다. 사실 또래교사랑 잘 구분이 안 가실 것 같기도 한데 연습 문제를 6문제를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한다. 근데 연습 문제라고 하면 보통 교과서의 뒷부분 연습 문제는 개념에 비해서는 살짝 이것저것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 활동이라고 하면 또래교사는 그 시간에 수업 섭외를 하고 전문가 활동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이 연습 문제풀이 전문가 활동을 할 건데 전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문제풀이 카드에 문제풀이를 써서 쉬는 시간 중간에 선생님한테 와서 확인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확인을 받고 얘가 그 풀이가 다 맞았다라고 하면 오케이 너 전문가야 하고 사인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모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1번부터 6번까지면 1, 2, 3, 4, 5, 6이니까 그 1번 문제 전문가가 1번 모둠에 2번 문제 전문가가 2번 모둠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10분이 지나면 그 전문가는 자리에 앉아 있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음 모둠으로 넘어가서 그 문제풀이를 그 전문가한테 듣는 거예요. 이거 제가 교육학 때 무슨 배웠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이것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 활동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정말로 의지가 강한 학생이 아니면 스스로 집에서 문제를 많이 풀고 오래 풀기가 되게 어렵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에서 문제를 푸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자라는 주의여서 전문가 활동을 하면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친구는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랑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빠싹 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를 딱 그 시간에 듣고 자 옮기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옮겨지면 그때는 조금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선 선생님한테 설명 듣는 거랑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 학생들 그러니까 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 문제풀이를 적기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종 필요할 때 연습 문제 풀 때는 그래도 전문가 활동만큼 괜찮은 게 없어서 저는 전문가도 약간 또래교사 비슷하게 하고 있기는 해요. 제 모둠 수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교실이 굉장히 정돈되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가보시면 모둠 활동 할 때 딱 정리가 돼서 움직이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쓸 때 정돈이 잘 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정돈되지 않은 형태의 학생들이 그냥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배우면 되지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왜 주로 또래교사를 설명하게 됐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모둠별로 역할이 있는 이런 활동들은 일단은 수업 전에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나 해버리면 그 50분 동안은 이 활동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아이들이 정돈이 되지 않고 아이들한테 이런 수업 방식도 설명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또 진도도 나가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교실에 이 모든 활동의 역할을 모두가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모든 학생이 이전 시간까지 배운 수학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익히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학생이 개념은 들어보고 문제풀이에 대한 의욕이 있어서 문제를 시험에서 한 60점은 받는 학생들이 전부 다다 라고 했을 때
의미 있게 활동되는 활동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왜냐면 설명해주고 기록하고 수정하고 이걸 발표하려면 이 4명의 학생은 다 그래도 수학을 어느 정도 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명이 6모듬이면 적어도 24명인데 딱 학교가 30명이라고 치면 6명 제외하고는 24명의 정도의 학생이 모두 다 이렇게 수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설명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 8명도 간신히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이 한 10명 정도 있고 보통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 학생과 수학을 많이 따라오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보통은 교실에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또래 교사나 멘토 멘티 같이 계속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얘가 도움받은 걸 바탕으로 발표까지 한 번은 해보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주로 이런 식의 활동이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시연에서는 뭐 실제로 학생의 반응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또래 교세보다 더 나은 수업 활동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계속 본인의 수업 그리고 교육관, 교육 철학 계속 점검하셔서 꼭 마지막까지 힘내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바!